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논의하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목표를 관세 철폐로 잡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 나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네 후보가 오늘과 내일 맞수 끝장 토론을 펼칩니다. 일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에 집중하면서 본선 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돈 뭉치가 나와 검찰이 출처 추적에 나섰습니다. 비닐로 포장된 돈 뭉치는 겉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이에 한국은행 측은 이런 돈 뭉치가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를 협상합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발표한 상황에서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방위비 분담금이 함께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원스톱 쇼핑을 예고했는데 정부는 일단 관세와 상관없는 의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미 통상협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시작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측 재무와 통상수장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앉는 2+2 형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협의 의제를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조선업, 에너지 산업 협력으로 꼽았습니다. 상호 관세 예외나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목표는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의 철폐입니다.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인 만큼 LNG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오는 게 우리로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정부는 앞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통상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협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이번 방미길에는 8개 부처 실무진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 대표단이 동행하는 만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 비관세 문제도 의미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에선 물가가 요동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갑을 꽁꽁 닫고 꼭 필요한 물건은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려고 서두릅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경제에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중순까지 지역별 은행과 기업의 경제 상황을 집계한 경기동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여행도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겁니다. 다만 자동차 구매는 늘었습니다. 구매력이 살아난 게 아니라 관세가 오르기 전 싼 가격일 때 구매를 서두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대 145%가 예고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애플 역시 올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여전히 기싸움 중입니다. Let me be clear, there will be no unilateral reduction in tariffs against China.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are optimistic that will happen. 이러는 사이 미국 내수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를 향한 미국인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는 여론은 37%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집권 1, 2기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S&P 지수가 14% 넘게 추락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얼어붙는 미국 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4강을 확정지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1대1 토론에 나섭니다. 상대방을 지목하는 맞수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독주 중인데 두 번째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본소득과 개헌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1대1 토론을 합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후보가 각각 2명씩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후보들은 어제 각각 상대를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하고 궁금한 게 많고 토론할 게 많아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민주당 2차 토론에선 기본소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기본소득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시기상조라고 맞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산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좀 성급하다.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현재 이 후보가 90% 안팎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사실상 본선 티켓 확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매일 1개 이상의 공약을 내놓으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 이 씨의 아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서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반팔 차림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입니다. 액상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은 이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의 주택가에서 사들인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붙잡혔습니다. 함께 있던 이 씨 부인도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국가수 감정 결과 두 사람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다만 A 씨는 대마 흡입 횟수가 적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김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또다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밀어붙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도 이게 그 사람도 이건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시아픽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테러에 대한 조치로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닫기로 했습니다. Any SVAS visas issued in the past to Pakistani nationals are deemed cancelled. Any Pakistani national currently in India under SVAS visa has 48 hours to leave India.
카슈미르 지역의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17명이 다쳤고 인도인 25명과 네팔인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자처한 무장단체는 관광객을 가장해 지역에 불법 정착하려던 사람들을 공격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목격자는 테러범들이 이슬람 경전의 구절을 외우라고 했다며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골라서 총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तो हमने पीछे दो फायर दे सुने हैं लोग जमा हो गए हैं हमने ऊपर इसी के साथ ही फायरिंग शुरू हो गया है फिर जब जाए मौके वारदात पर पहुंचे हैं तो हमने 3 इंजर्ड को उठाया और रेस्क्यू किया है। 사건 이후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파키스탄을 겨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이 핵으로 무장한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를 덮친 지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eprem oluyor. Çok şiddetli bir deprem oluyor şu anda. Çok şiddetli bir deprem oluyor. 현재 시각 23일입니다. 낮 12시 49분쯤 튀르키예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생방송 중이던 진행자가 침착하게 대처하면서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해 줄 걸 부탁할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뉴스 스튜디오는 물론 식당이나 여러 매장들에서도 강한 지진을 느낀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지난 2023년 2월 규모 7을 넘는 강진이 2번이나 발생해서 5만 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몇 차례 여진도 이어졌고 지금까지 151명이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생명엔 지장이 없고 아직 사망자도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20살이 됐습니다. 올해 유튜브는 디즈니의 매출을 넘어서 가장 큰 미디어 기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Happy birthday, YouTube. 현지 시간 22일 생일 축하 파티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공식 계정이 올린 영상입니다. 익숙한 빨간 원 대신에 생일 케이크가 움직이고요. 1분 남짓 영상에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핑크퐁 아기상어, 방탄소년단 버터, 로제 아파트까지 유튜브 역사에 자리매김한 한국 콘텐츠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튜브는 이 생일 케이크 또 다른 영상에도 띄웠는데요. 2005년 4월 공동 창업자 자베드 카림이 올린 동물원에 있는 나, 이 영상입니다. 가장 처음 올라간 이 19초짜리 영상이 유튜브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이다. 편향적인 알고리즘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 플랫폼이지만 구글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방문하고 200억 개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온 거대 사이트가 됐는데요. 시장조사기관 모펫 네이선스는 지난해 유튜브가 약 80조 원의 매출로 디즈니를 바짝 추격했는데 올해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데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5천만 원 현금 다발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 표기가 붙은 밀봉된 신권 뭉치인데 한국은행은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의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은신처에선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만 원짜리로 3,300명입니다. 특히 이 중 검찰이 주목하는 건 5천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입니다.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이었습니다.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 등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와 함께 심지어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밀봉 시점이 기재돼 있어서 그 즈음 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건진법사는 기도비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선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않는다며 압박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사람들이 뭉텅이 돈으로 갖다 주면 그냥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JTBC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밀봉해서 우리는 개인한테 주는 건 절대 없죠. 밀봉해서 주는 거는 금융기관들밖에 없어. BBVIP가 아니면 은행 그 직면에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한국은행 관봉은 정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는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폭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기억납니다. 검찰도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건진 법사는 정치인 외에도 검찰, 경찰, 대기업 임원들과도 친분을 쌓아왔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영향력이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던 이른바 법사폰에선 이력서와 여러 명함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의 강남 역삼동 2층짜리 법당입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 운동선수, 연예인들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경제단장 이런 사람들이 고수 멤버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건진 법사 영향력이 더 커졌단 말이 나왔습니다. 2022년 6월 당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지방선거에선 건진 법사를 고문님이라 부르며 공천을 청탁한 예비 후보자들이 확인됐습니다. 정치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수로 출마할 예비 후보자 명함을 보냈습니다. 건진 법사를 하늘님이라 부르며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도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이력서를 보내면서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고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명은 실제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공기업 임원 자리를 청탁하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이력서를 보내며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연락한 문자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건진 법사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나한테 오는 분들은 웬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의 통화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2024년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의혹이 커질 때마다 1시간 안팎의 긴 시간 통화를 여러 차례 나눈 겁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재계 인사를 연결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광물자원을 다루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새 사장은 알박기뿐만 아니라 겸직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을 줄줄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임명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도 언급했습니다. 황영식 전 주필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를 권한대행이 앞장서 결재한 것입니다. 황 사장은 취임 전 공단 비상임 이사를 약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약 9개월간 민간 광산업체 A사에 사회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겸직 기간의 A사는 공단이 모집한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단 비상임 이사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를 맡는 게 제한됩니다. 산업부와 공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기면 해당 이사가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두 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 당사자를 위해서 너무 유리하게 좁게 해서. 황 사장은 지원서엔 사회이사 경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지원서에 전문 분야 5개 항목 중 단 한 건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엔 에너지, 자원 분야 보도자료를 꼼꼼히 보고 관련 책을 자주 읽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데 낙하산 논란이 있는 한국마사회장 등 인선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명동 성당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Avere, riempirsi di cose pare a tanti il senso della vita. Un'insaziabile ingordigia attraversa la storia umana.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라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의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내 소탈했습니다. 금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들었고 화려한 빨간 구두 대신 낡은 검은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땐 고급 의전 차량을 거부하고 작은 차를 탔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과 약자의 편이었듯 가난의 문제를 깊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Che la causa principale della povertà è un sistema economico che ha tolto la persona dal centro e vi ha posto il dio denaro. 평소 생활은 소박함, 그 이상의 청빈함이 묻어났습니다. 교황의 숙소 대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2013년 3월 즉위 후 월급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기고 간 재산은 고작 $100, 14만 원입니다. 소탈함은 장례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식 없는 목관을 쓰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성모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교황을 향한 애도는 그가 남긴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황님보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돌아가신 선종하신 게 느낌이 받는 게 이제 마음이 좀. 분향소가 마련된 명동 성당에도 추모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잠깐이지만 교황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JTBC 양정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곳곳에 돌풍이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지만 동쪽 지역은 강릉이 23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찬 북서풍이 불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